3월 28일, 이제 3월도 다 갔네요. 자, 오늘 마켓나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상고 관세에 나는 관대하다. 하지만 더 큰 관세를 물릴 것이다. 네. 이 무질서한 트럼프의 발언 속에서 어제 우리 시장도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유가증권 시장은 9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렇죠.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 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이 말이죠. 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듯합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사실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 부과를 통해서만 1,000억 달러, 1년에 우리 돈 149조, 15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미국에 새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으로 또 얘기했었던 감세를 할 수 있는 뭔가 나름의 기반도 만들 수 있다.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바이긴 하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앞서 고은별 앵커도 얘기하신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예측 불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욱더 좀 위축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4월 2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시장의 여진으로 좀 작용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를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세워야 될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 알아보시죠. 네. 자, 오늘 모닝 체크 첫 번째는 지금 딱 고 앵커도 말씀하셨던 이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 이걸 어떻게 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엔터주가 그런 건데요. 엔터주 한번 주가 볼까요? 노모스, 이 노모스라는 회사는 이를테면 이제 해외 이런 공연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인데, 노모스 주가도 어제 5% 넘게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 마찬가지고, SM 어제 주가 3% 넘게 올랐고, CJ E&M, 펜에테인먼트, 하이브까지 주가가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여자 아이들인가요? 그 걸그룹이 있는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11%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이 관세 이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좀 덜한, 영향이 덜한 이 엔터주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이 미국의 관세 얘기가 더 부각이 되면서 다시 좀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만 수급도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기관이, 특히 이제 기관 중심인데 SM, 하이브, 제이엔터 등 소위 말하는 4대 엔터사들을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 리포트들도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뭐 그동안 얘기가 계속 나왔던 뭐 주요 뭐 블랙핑크라든가, 그다음에 이 BTS의 완전체 결합이라 등등 이런 얘기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수익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SM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18%나 상향 조정하고, 실제 최근에 SM의 주가가 다른 엔터사들 중에서도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도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좀 올 들어서 45%, 무려 50% 가까이 좀 주가가 크게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SM 같은 경우는 DOU라고 하는 이 회사, 이를테면 이제 팬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2분기부터 이제 SM의 자회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작용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SM의 주가 상승세가 더 두드러진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SM 관계사를 통해서 DOU 주부를 현재 이렇게 되면 2분기부터 45%까지 좀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DOU를 자회사로 연결하는 걸 통해서만 연간 300억 원의 이익을 더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SM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이유로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관세와 무관한, 관세와 영향이 덜한 이런 엔터주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수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체크상 가보죠. 결국 또 이제 관세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죠. 바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도 주가 한번 보죠. 다우투자증권이 4% 넘게 올랐고, 메리츠도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이런 회사들 주가들이 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증권주들이 좀 매력이 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는 역시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상당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영향이 좀 일단 현재로서는 또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서학개미분들, 미국 시장이 불안하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술주들이 좀 주가가 요즘에 시원찮아도 그래도 믿을 건 역시 미국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국내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더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해외 투자, 이 브로커리지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주는 결국 이제 따져보면 내수주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종목이 800종목으로까지 대폭 확대가 되죠. 이제 웬만한 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대체거래소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이 15조 원, 국내 주식 순매수가 5조 원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무게가 완전히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 있다라는 건 뭐 불문가지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별로 최선호주,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생각하는 증권사들 중에 최선호주가 뭐냐라는 그런 리포트들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증권사별 증권주 탑픽인데. 밑에 이제 노란색에 있는 거는 이제 리포트를 낸 증권사들이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최선호주는 키움증권이 좀 많았고 한국금융지주도 두 번째로 좀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컨탑이라고 되어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세 군데서 얘기를 했고 삼성증권도 있고 키움증권도 이제 또 세컨탑에서도 좀 나오는 것처럼 키움증권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가 증권사들이 선호하는 증권주로서 이렇게 첫손에 꼽히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주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사항 가보겠습니다. 고려한 얘기인데 오늘 주총 있죠? 이제 그동안에 작년 가을부터 진행이 됐던 한 10월부터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략 한 3개월, 그다음에 3개월, 한 6개월 정도에 거쳤던 고려한 경영권 분쟁에 이제 결국 종착점이 이제 왔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이제 고려한 주가가 15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언제 끝날 것이냐, 결국은 정기주총이 되지 않겠냐 그런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벌써 오게 된 거죠. 참 시간 빠르게 참 지나갔습니다. 어제 서울지법에서 MBK 연합 측이 영풍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가처분 신청된 거를 기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가장 큰 뭐 핵심적인 그런 결정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풍에 갖고 있는 고려인 지분이 29%인데 이거를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MBK 연합 측은 그동안에 공을 들여왔던 게 한꺼번에 무산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법원의 이 판결 때문에 사실은 또 당장 오늘 정규주총이고요. 이제 MBK 측에서 더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또 최 회장 측의 이 상정 안건을 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분 4.5%까지 추가한다고 그러면 최 회장 측이 갖고 있는 현재 지분 38%에 국민연금까지 하면 4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사실은 뭐 투표 정기주총 결과는 열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확인이 이미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고려엔 주가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전체 시장 분위기 정도에 따라서 보는 거고요. 오늘 이제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이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다고 그러면 또 고려엔의 주가가 이를테면 이제 뉴스에 사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것처럼 세론이 나타날지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좀 경영권 안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고려한 주가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안에서도 나름의 수혜주로 불리는 테슬라가 0.3%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른 자동차 종목들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는 7%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의 약세가 강했지만 이날장에서 테슬라만 홀로 오름폭을 키웠었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모두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여파를 받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증권가 안에서는 나름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나왔었던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는 리포트가 새벽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세에 대한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는 해주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간밤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5% 하락이어서 오늘도 엔비디아가 2% 추가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의 턴어라운드 당분간은 부정적이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월가의 의견들도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은 이러했는데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다행히도 지수가 잘 나와줬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됐던 게 이 4분기의 PC 가격 지수와 그리고 이 GDP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라던가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과 같은 것들은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함께 발표됐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고용도 탄탄하고 이 경기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빠르게 위축되어가는 국면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다음 장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과 또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일정들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는 간밤 테슬라를 제외하고 뉴욕 증시에서는 일제히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해당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의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연속 하락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타격을 받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유럽 측의 입장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관세를 놓고 바로 보복의 카드를 꺼내든 건 아니고요. 일단 다음 주에 4월 2일에 발표되는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완성차 브랜드를 들고 있는 만큼 이 기업단 그리고 국가단 안에서의 타격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포르쉐와 벤츠그룹 같은 경우는 5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관세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지게 될 경우 영국 같은 경우는 GDP가 1%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의 목소리를 크게 내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관세 보복 조치를 내진 않은 상황이어서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세 측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4월 2일에 함께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앞에서 엔비디아 주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최근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안에서의 공급난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끔 이 자국의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단 엔비디아 자체도 공급 측면에 있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슈를 놓고 추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이제 2월에 미국의 이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나올지 혹은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있을 주요 일정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학회가 여러 개 준비가 돼 있고요. 유럽과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결정을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 인플레와 고용 쪽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이 기준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조도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4월 2일에 있을 상호관세와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이겠죠. 일단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간밤 뉴욕 증시도 약세로 마무리가 됐던 만큼 추가적으로 눈치를 보거나 좀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종목들은 어떤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거래량 상위 종목 순으로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오늘 6%대 지금 강하게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반도체주에서 홀로 좀 상승부를 켜졌었는데 오늘은 0.4%대 프리마켓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
상황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종목으로 함께 놓고 봤을 때 HLB 그룹주들이 저번에 한번 심사 지연이 되고 나서 일제히 하한가 갔다가 그 뒤로는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죠. HLB 테라퓨틱스가 현재 5%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제약바이오주인 알테오젠도 2%대 지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약보합 마감과 PCE 발표에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는 약간의 강한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의 분위기 오늘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 오늘도 체결 강도 예시 종목과 함께 빅샷 종목을 다뤄볼 텐데 그 체결 강도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신호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거래량을 보면 한 100만 주 거래가 됐다. 그럼 우리 거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팔려는 거래와 살려는 거래 두 가지잖아요. 근데 100만 주가 거래가 됐을 때 과연 그 100만 주 중에 팔려고 하는 거래가 많았는지 사려고 하는 거래가 많았는지 그거를 이제 백분율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살려고 하는 거래가 더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체결 강도가 100보다 많으면은 100%보다 높으면 사자의 주문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0%를 넘어서는 종목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을 보면서 체결 강도가 정말 상승 신호를 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현대백화점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유통주들은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유통주 중에서 이제 백화점주들은 사실 많이 올라서 좀 약간 부담스러운 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편의점이 실질적으로 지금 백화점의 어떤 그 매출을 따라잡았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게 이제 GS, 이제 BGF 두 개인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호텔이랑 그 강남에 있는 그 파르나스 호텔인가요? 그게 이제 GS 리테일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분리하면서 일단은 지금 GS 리테일 쪽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고 BGF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백화점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지금 신세계, 롯데 세 개 중에 가장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편의점 관련 기업들은 불황에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백화점은 왜 주목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일단은 나쁘지는 내용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국민연금이 지금 일단은 그 현대백화점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통주를 좀 많이 담고 사실 있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국민연금이 기관 매수세에서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을 찾아서 보면은 이게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백화점도 지금 기사에서 나올 정도로 국민연금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일단 국민연금 흐름이 끊기기 전까지는 뭐 일단 계속적으로 흐름이 계속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약간 이가 빠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매수 중에 어제 매수가 네. 가장 큰 매수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다음에 보험, 투신, 은행, 그러네요. 공통적으로 어제 이제 그 현대백화점 쪽에 네. 기관 매수세가 좀 약간 오. 몰렸다라는 부분이 좀 약간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계 강한 매수 신호가 어제부터 잡혔는데 백화점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주가의 추이가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네요. 저희 네. 쪽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네. 종목이 여기 이제 2번 정도 음봉 네. 크게 나온 날, 이런 날, 그다음에 여기 음봉 3개 나오는 이런 날이 중요한데 사실 네. 올라가는 것은 뭐 수급도 좋았고 시장에서 평가도 좋았고 유통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관세라든가 어지러울 때 시장에서 좀 약간 안전자산 같은 역할을 좀 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가려보면 요거 뭐 팔아도 됩니다 사실.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은 팔아도 돼요. 근데 그쵸. 요 부분에서 사신 네. 분들은 이제 손실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살짝 반등, 그다음에 다시 조정 어제 올랐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좀 약간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된다는 신호를 줬기 네. 때문에 일단 의미 있는 어떤 종목으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일간 조정을 받을 때 체결 강도가 또 어떠한 신호를 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요 두 날인데요. 네. 그 2.4% 그다음에 4.6% 빠진 날 네. 보면은 한 달, 그다음에 3달 체결 강도가 다 100을 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물론 매수 타이밍을 체결 강도를 잡는 것도 좋지만 한 달 동안 체결 강도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이 넘는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 매도보다 많다는 뜻이거든요. 3달 체결 강도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도 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만은 두 개 중장기 체결 강도가 받쳐주면서 일단은 팔지 말고 기다리면 반등을 줄 거다라고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체결 양도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이 네. 확인되고 있고요. 또 제가 현대백화점을 그럼 왜 주목할까 또 네. 찾아봤더니 물가가 너무 높아서 푸드코트에서 그렇게 식사를 많이 한대요. 그거 나왔죠. 어제 기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실적도 그거랑 또 연동돼서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중장기적인 체결 강도가 꽉 차 있는 모습 그리고 차 있는 만큼 주가도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SM인데요. 인터주들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네.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SM을 선택하신 이유 그 많은 것 중에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평가가 가장 좋고 주가 흐름이 지금 주가 흐름만 봤을 땐 대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업종군들 좀 네. 분석을 하다 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어가 어렵고 생소한 단어가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뭐 반도체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 엔터 업종이 사실 저한테는 제일 까다로운 업종이에요. 왜요? 저는 이 소위 얘기하는 아이돌이라는 분들을 거의 모르거든요. 아이돌이랑 분이라는 거리가 느껴집니다. 네. 네. 거의 모르거든요, 네.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에스파 누구지?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적이나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리포트들 많이 보는데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SM의 기사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앞서서도 잠깐 좀 네.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디어유가 지금 현재 아. 비중을 33%는 45% 늘렸는데 이게 2분기서부터 이제 실적이 네. 반영이 됩니다. 2분기서부터 SM의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는 게 지금 다른 엔터주들과의 어떤 네. 차별성인데 다른 뭐 하이브나 YG, 뭐 JYP 이런 쪽은 이제 아티스트가 어떤 활동을 보이고 앨범을 내고 안 내고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지금 SM 같은 경우는 디어유가 이제 디어유 실적 잘 나면 1년에 한 3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네. 그게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이제 40% 정도 45% 빠지면서 SM의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에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투어를 하는데 월드 투어의 그 도시 숫자가 중간에 늘어났죠. 그것 네.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엔터사들이 가장 큰 어떤 영업이익이 보탬이 되는 게 그 공연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성료를 했다라는 부분들 41회 공연 계속 매진으로 41회면 뭐 엄청난 와, 진짜 부분이죠.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네. 에스파 같은 경우는 맨 밑에 이제 VMAJ 이거는 네. 일본은 이제 이걸 반대로 쓰나 봐요. 우리는 뮤직비디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은 이제 비디오 뮤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구나. 네. 비디오 뮤직 어워드 재팬 사관왕 위험을 달성을 했다. 이런 뭐 뉴스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SM
SM의 지금 긍정적인 기사가 정말 많고 특히나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더 개선될수록 SM이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영상 되게 많이 보거든요, 에스파 영상. 네. 네, 그만큼 SM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터주들과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네,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 1월 첫 거래일 날 동시에 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올해 첫 거래일 날 근데 동시에 왜 이제 JYP는 없습니까? 이게 3개밖에 안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개를 넣을 수가 네. 없어요. 그럼 JYP가 지금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빠졌군요. 주가가 안 네. 좋아요. 그래서 SM이 1등입니다. 1월 첫 거래일 날 1월 2일 날 샀으면 지금 51% 수익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그다음에 와. 지금 빨간색이 이제 YG 엔터, 파란색이 독보적이네요. 하이브인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하이브가 안 꺾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이브가 여기서 꺾여버리면 말리는 올라갔다 엔터주들이 같이 내려오는데 하이브가 이제 상승 기조를 유지해주고 다른 어떤 그 엔터사들이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엔터주들과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 측면에서 정말 많이 올랐던 게 좀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요. SM만의 차트 좀 단기적으로도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좋은 부분은 종가상으로 일단은 올해 최고치를 좀 갱신을 했다라는 게 가장 좀 좋고요. 좀 약간 길게 잘라서 그렇긴 네. 합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역배열된 구간인데 저 뒤에 이제 정배열된 구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나름대로 역배열 구간 짧게 극복을 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밑꼬리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밑꼬리들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초가에서 많이 빠졌다가 다 끌어올려서 이제 끝나는 날이 좀 이틀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흐름이고 일단 어제 윗꼬리가 좀 약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게 양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이제 있는 것을 기술적 분석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양봉에서 이제 윗꼬리가 없이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음봉 나오는 날이 있죠.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으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나올 매물을 오늘 나올 매물을 어제 조금 소화를 했다. 소화했고.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SM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전에 또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 화살표가 있는 네. 날 체결 강도 한번 네. 볼게요. 근데 이게 많이 네. 올랐는데 체결강도 나와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 네. 저는 좀 약간 마감 쪽에 붙여서 사는 것을 권장해드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체결강도 계속 나와줬거든요. 네. 자, 체결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이었고요. 네, 네. 6.7% 오른 날 체결강도 이제 올랐다가 조정 줄 때 빠졌고 다시 들어갔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아직도 좋은 체결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 들어간 날 179 굉장히 좋은 흐름. 어제 기준으로 이제 한 달 체결강도도 100을 들어갔고 60일도 99.9네요. 네. 네, 이거 이제 오늘 좀 올라가면 100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20일 날 5% 조정을 받는 날에도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고요. 그 후에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엔터주 그 SM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또 주가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예시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D. 네. 네, 저도 처음 보는 기업입니다. 근데 네.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하는 업체예요. 근데 굉장히 좀 저가 주고, 근데 뭐 이렇게 적자가 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재명 네. 당대표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잖아요. 지금 대장입니다. 네, 지금 대장주고요. 네, 그렇군요. 시세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네. 워낙 가볍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사 선정하신 거 먼저 볼게요. 네. 자, 이재명 테마주 KD 탄핵 전국 속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라고 하는데 사실 실적은 우리가 보통 테마주를 고를 때 가장 그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네. 이 주식은 테마주긴 한데 테마가 꺼져도 기업이 좋으니까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그런 좀 약간 견실한 종목군들을 테마주 중에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전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네. 약간 위험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테마주 중에 항상 대장입니다. 네. 뭐 이 기업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뭐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시총이 좀 작아서 그렇지. 아니, 그렇기 테마주가 너무 어려운 게요. 네. 사실 여기 기사 들고 오신 것만 보더라도 중앙대 동문으로 알려졌는데 네, 네. 중앙대 동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와, 그 정말 많이 올랐네요. 기세 상한가 네. 가기 전에 네. 음봉에서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약간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 바로 네. 요날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 네. KD에 대해서 뭐 이제 관심을 둬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네. KD가 저 화살표 있는 날의 체결 강도로 좀 시그널을 줬는데 그 후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세 네. 상한가 점상 갔다가 거의 뭐 하한가 비슷하게 빠지고 굉장히 네. 많이 흔들었죠. 체결 강도 없이면은 뭐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날 이제 음봉인 날 체결 강도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일단은 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세 상한가 소위 말해 점상 갔고 중간에 굉장히 많이 흔들었는데 체결 강도가 이 한 달 체결 강도까지 100 이상 들어가면서 일단은 뭐 이런 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하셔도 되긴 합니다만은 거의 2번에 가까운 상한가 이틀은 체결 강도가 아니었으면 중간에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26일 날도 사실 27%면 너무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 신호 역시나 체결 강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번째 예시 종목 확인을 받고요. 네 번째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비아를 들고 오셨고요. 네, 가비아 같은 클라우드 관련된 네, 기업입니다. KINX를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자,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ETF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ETF가 네.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과천에 있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비아가 있고 종속 기업으로 KINX가 있는 KINX가 과천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열었는데 수도권에서 열 수 있는 마지막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네. 전기나 물 때문에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이버도 이제 저기 세종에다 지었죠.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요것과 관련돼서 일단 KINX는 좀 연초에 관심을 받았다가 지금은 가비아가 KINX 대비해서 좀 관심을 높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도 한번 볼게요. 네. 신호가 이제 이날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이제 오르고 네. 있는 그런 좀 굉장히 교과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신호가 나온 뒤에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기 장대 양봉 나와준 날, 네, 네. 그날 신호가 나온 거죠. 네, 이날 그때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일단 13% 네. 오른 날 사실 따라잡기도 뭐하고 기다리자니 더 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주식은 네. 그게 어렵죠. 차트를 할 때는. 맞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뭐 거의 20배 이상 좀 늘어나면서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5일 체결 강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일 체결 강도 바로 한달 네, 곧 기다려 100이네요. 강도가 네. 100을 목전에 두고 있죠. 약간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승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결 강도를 좀 확인하면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매수 신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때 급등했을 때 지금 팔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체결 강도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 종목 4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드디어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전자금융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ATM 네.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뭐 벤이라든가 카드 관련돼서 그런 걸 하는 기업인데 나름대로 지금 주가랑 체결 강도가 네. 상당히 좀 약간 의미 있습니까? 의미 있는 구간이 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정하신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세븐일레븐 ATM 사업 한국전 사실 요즘에 사실 현금 뽑아갖고 다니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결혼식 갈 때 뽑는 그렇죠. 것 같아요.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장 이런데 하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ATM 사업 한국전자금융에 판다 600억 이상의 어떤 현금을 확보를 한다. 이제 롯데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제 한국전자금융은 600억에 산다라는 뜻이 되겠죠. 한국전자금융 25년 전 요게 더 저는 센 그 제로 같아요.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 여기서 최근에 그 앵커께서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어떤 네. 건물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과거처럼 이제 뭐 얼마 나왔어요라고 이제 그 주차비 징수하는 분들 거의 안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 무료 그 자동
주차 나이스라고 해서 무인 주차 네, 사업이요. 무인 주차. 네. 요거가 관련돼서 저는 이게 아직도 많긴 하지만 아직도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럼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구간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올랐다가 네.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크게 처진 날 시장 때문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체 수급일 수도 있는데 크게 처진 날 밑꼬리들을 굉장히 길게 달면서 한 5,000원 이상으로 빠짐 않게 계속적으로 좀 약간 관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거래량 좀 약간 늘어나면서 살짝 그 전고점을 다 넘어섰어요. 과거에도 보면 여기 윗꼬리들 보면은 지금 가격 한 5,300원 정도 오면 다 이제 밀리는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윗꼬리 거의 없이 딱 이쁘게 좀 끝난 듯한 느낌. 체결 강도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 차트상을 보면 한 4달가량을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주가의 레벨업이 나온 다음에 또 다시 기간 횡보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 신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체결 강도가 이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올랐다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60일 체결 강도가 안 풀렸어요. 그러네요. 20일 체결 강도도 좀 약간 내려가긴 했습니다. 안 풀렸고. 근데 어제 일단 거래량이 조금 약간 늘어나면서 당일 체결 강도 200이 넘었고 5일 체결 강도도 지금 이제 4일째 연속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보여주고 이제 올라가 있다라면은 그러려니 할 테지만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게 참 의미가 좀 있어 보여서 한국전자금융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이고요. 당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석 달까지도 100을 넘어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횡보 구간을 또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네. 지금 이제 그 코스맥스, 그다음에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사실 3대장인데 실적이 좋아지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만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사실 대장이에요. 근데 주가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빠지는 종목군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지 그 코스맥스는 올라가는데 이 종목만 왜 이렇게 빠지는지 사실 저는 이해하기 좀 약간 힘들거든요. 이제 코스메카 이름은 이제 코스맥스의 메카가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은 거고요. 일단 차트랑 실적을 같이 보면은 사실 좀 약간 주식 시장이 그렇게 이성적이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 기업인데 과연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지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메카 실적. 코리아 미국 네. 이제 선케어 시장 급성장 수혜 기대. 미국에서 이제 이 선케어가 네. 사실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래요? 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케어 시장의 급성장 수혜를 기대한다는 거 나름대로 좋은 거고요. 일단 실적 늘어나는 거 보면 사실 지금 늘어났으면은 이 정도 됐으면 코스맥스랑 어느 정도 좀 약간 보조를 맞추면서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안 좋아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영업이익은 한번 좋아졌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네. 모습인데 그럼 주가는 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주가가 지금 제가 덜 잘랐는데 네. 고점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배열된 후에 어느 정도 좀 약간 상승으로 턴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만 좀 받쳐주면 되는데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수급이 코스맥스 쪽으로 너무 좀 몰리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줬기 때문에 선정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신호를 줬을까요? 일단은 중장기 체결 강도는 뭐 워낙에 내려가서 살짝 횡보하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100은 들어가진 않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은 어제 한 2배 정도 늘어나면서 150일, 100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체결 강도는 아니지만 횡보에서 상승으로 전환하기 끄트머리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횡보를 마감하는 체결 강도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빅샷 종목 2종목 그리고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과연 오늘 빅샷 종목은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준 것일까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박근호 이사와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먼저 1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를 2.7%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6.3%, 영업이익은 36.4%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자면 코스알엑스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6% 기록이 예상되면서 계속해서 좀 매출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반면에 라네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비중이 균형이 잡힌 데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1%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최근에 이 하이난 면세 데이터와 중국향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중국 화장품 산업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를 확인해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매출의 역성장 폭은 줄어드는 데다 객단가는 지난 9월부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분기 적자 폭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7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사업 체질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반기에는 적자 탈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비해봐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실적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또 공급 증가로 인해서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경계해봐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먼저 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417억 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소재 부문에서는 아로마틱스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영업이익의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첨단 소재 부문에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51.9%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소재 부문은 비수기 종료로 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 이 석유가가 계속해서 석유의 원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3월 이후에는 주요 제품의 가격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익성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분기 이후에는 이 중국의 신규 화학 공장이 가동되는 데다 이 증설 물량이 876만 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16.2%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 역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료 등에 따라서 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역사적 저점의 밸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밸류 상승 매력도는 높지만 실적 개선 강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에는 주의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 삼성전자입니다. 먼저 1분기 영업이익은 4.9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적자가 지속되는 데다 또 낸드 조정과 감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비수기와 또 경쟁 심화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은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실적이라서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메모리 가격에 있어서는 반등 시점이 빨라지면서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이 중국의 스마트폰 디램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중국의 모바일 디램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다가 현재 이 창신 메모리가 또 공급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메모리 업체들의 보수적인 공급 기조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하지만 파운드리 적자 해소와 또 이 고성능 반도체 체질 개선이 동반이 돼야지만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이 회복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또 HBM3 12단 개선 제품의 대기 수요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목표 주가 7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4월까지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난 4분기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와 또 미국의 관세 이슈, 신재생 에너지 투자 둔화로 인해서 실적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32%가량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견인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21%, 영업이익은 68%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분기 이연 물량이 반영되는 데다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고정비 부담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올해 수주 같은 경우 가이던스를 상회한 42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가 설비 증설로 인해서 수주 여력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전력기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 관세 압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 미국에서 전력난 심화로 수요와 가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4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 여력은 57.9%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우선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4월 3일부터 해외 자동차에 대해서 25% 영구적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입차 가격이 차종별 5,000에서 15,000달러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위축이 불가피하다라는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이런 흐름들은 한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현재 2,600선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흐름들을 살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2,600선이 밀리더라도 목을 좀 줄여나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을 좀 공략해 나가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 증시에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에 대한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소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월 28일 이제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 신일섭 위원, 그다음에 고은별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이 트럼프 한마디에 그냥 또 계속 춤을 추는 흐름이 또 이번 주에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자동차 관세 25% 부과는 품목별 관세는 좀 뒤로 좀 미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차에 전격적으로 나온 거고 거기다가 현대차가 또 31조 원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난 그 다음 날 나온 거라 더 시장의 충격, 투자자분들의 또 마음의 생채기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이런 시장 흐름을 가지고 또 뉴욕 시장도 오늘 그래서 떨어졌고요. 오늘 또 장 또 하나하나 좀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탑3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뜩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세지는데 저희는 또 공매도 재개라는 흐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다음 주 이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또 초점을 맞춰야 될까 고민이 또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공매도가 특히 이제 쇼플레이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는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의 체력, 섹터의 체력 이런 쪽들에 대한 변화로 가지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섹터와 그리고 섹터 내 종목들이 차별화가 심해질 것이다라고 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물어보다 보니까 오히려 쇼플레이하는 쪽들은 중소형주를 더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들이 단순하게 또 함부로 대응을 못한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만 또 대응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뚜껑 열리는 거 보고 그다음에 흐름들 맞춰가자. 하지만 변동성은 대응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산불재해 관련된 쪽에 수혜지고 재해 재난 관련주 쪽에서 계속 어제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산불이 소방청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공무원들 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피해가 좀 더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산불 진압률이 한 85%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쪽들인데 시장에서는 모듈러 주택이나 뭐 조림, 안전, 공기청정기, 뭐 농업 비료 이런 쪽까지 확장되는데 농업 비료 쪽은 그래도 성수기에 흐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일단 이벤트의 소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좀 반응하는 종목의 스타일 정도로 보시고 일단 짧은 대응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선 전력 설비주 어제 급락했습니다. 미국에서 AI 관련된 AI 썸띵 관련된 쪽들은 다 흔들리는 모습들이고 오늘까지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좀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AI가 버블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논란들이 또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벌써 같은 뉴스 가지고 한 두세 번 우려먹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투자 취소 관련된 쪽들은 여전히 오픈 AI와 함께 좀 다른 길을 걷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던지고 보자.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위축된 심리가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이거지만 구글, 메타 모두 다 기존에 바라봤던 KPX는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어떤 영향은 그대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단기적인 센티가 좀 흔들렸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어떤 안정권 보고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이 전력 설비주 이게 사실 작년에 대박이 났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게 딱 엇갈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대표님 생각에는 무게가 좀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 드리면.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공매도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돼서 많이 올랐던 주가에 대한 이제 압박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멘탈이 크게 바뀐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게 한마디입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공매도 재개하루 앞두고 나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부분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산불 관련된 기업들 일시적인 상승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어제 크게 흔들렸는데 역시나 그 기존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효성 OMB 소식입니다. 의성 산불이 지금 진화율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비가 너무 찔끔 내리는 바람에 오늘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오르지만 효성 OMB 같은 비료가 오르는 배경은 이런 거죠. 이제 그 산불이 나고 나면은 그 땅들은 완전히 척박한 토양이 되어서 식물이 쉽사리 자라지 않는 그 전에 아무리 비옥한 논밭이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망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살리려면은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료주들이 움직이는 것인데 북한의 비료를 제공할 때도 그런 것이죠. 북한의 땅들이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낙후된 땅이기 때문에 비료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 거기다가 이제 효성 OMB는 바로 의성 산불이 난 경북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에 제3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이런 지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백화점 소식입니다. 현대백화점이 고물가 속에 푸드코트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백화점 푸드코트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 외식 가격이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백화점 푸드코트가 오히려 반사적으로 싼 게 느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현대백화점이 올해 1월부터 지금 3월 26일까지 집계한 자료를 보면은 압구정 본점, 무역센터점 등 전국 백화점 식당가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오히려 실적이 줄 것 같지만 푸드코트를 위주로 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세 번째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로봇 업체와 적극적 협력 모드를 지금 펼치고 있다는 소식인데 현대 엘리베이터 충북 충주 본사 1층에 카페에 판매 음료랑 간식을 로봇을 통해서 사무실로 배달하는 정식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현대 엘리베이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시범적인 겁니다. 로보티즈에서 로봇을 받아서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승강기와 로봇을 연동한 기술력으로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으로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에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이런 로봇 사업을 이어갈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산불은 참 너무나도 큰 상처를 좀 남겨주고 아직도 좀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네요. 좀 빨리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57분 넘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곰베르커 전해주십시오. 네, 3월 28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3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증시가 3대 지수가 일제히 또 하락을 했죠.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억누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그 여파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 준비 상황을 보게 된다면요. 양 시장 다소 엇갈린 채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어제 종가 기준으로 9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오늘까지도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600선 내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 오히려 상승 출발 준비 중이네요. 한 달간 코스닥의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8%가 넘었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국 중에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폭입니다만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708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 중일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기업들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6%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9%가량 하락 출발 준비 중인데요. 어제 시총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게 삼성전자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투심 위축 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어제 SK하이닉스가 주총을 열었는데 HBM과 관련해서 올해 거는 이미 다 이야기 끝났고 내년 것도 올해 상반기에 끝나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기사를 보면 HBM4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을 좀 고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가 좀 혼합되어 있는 가운데 아직은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좀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LG엔소 오늘 소폭입니다만 상승합니다. 0.9%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랜만에 고개 드네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굉장히 깊게 눌립니다. 2.5%가량 하락하면서 여전히 관세 리스크에 좀 타격을 입는 듯한 주가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상승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이 무려 3% 이상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어제 6%가량 상승했던 HLB가 오늘도 시세 이어갑니다. 2.7%가량의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BM이 0.2%가량 오름세,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출발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코스피가 오히려 소폭 약보와 코스닥은 이제 강보합으로 시작할 것 같다라는 모습이 좀 오늘 좀 눈에 띄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계속 좀 될지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좀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 때문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많이 떨어진 그런 영향도 여전히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 코스피 좀 떨어져서 2,600선 아래로 좀 내려왔네요. 코스닥은 지금 0.26% 올라서 709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환율 지금 잠깐 나옵니다만 다시 올랐죠. 0.7원 올라서 1,466원. 참 1,470원, 1,470원대 계속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좀 본격적으로 좀 오늘 시장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베르커 시가총액 상위 보충 살펴주시죠.
네, 변동성이 극심한 한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 양시장은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73% 동시호가 상황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습니다. 2,585선까지 주저앉은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고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706선까지 주저앉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경색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하락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는 좀 버텨주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 2.4%가량 깊게 눌립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금 낸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장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감이 확실히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1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35만 7,500원 단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지금 지원을 받지 않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27년까지 적자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괜찮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5%가량 빠집니다. 오늘 좀 들어주려는 움직임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선 포착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가 2.5%가량 낙폭을 그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실망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메타플랜트에서 50만 대가량을 생산하게 된다면 이번에 제재가 현대차에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지금 셀트리온도 0.6%가량 하락, 기아가 1.7%가량 하락합니다. 우선 10위권까지 봤을 때 일제히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완성차 기업들과 반도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KB금융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0.5% 빠지고요. 네이버도 0.7% 빠지면서 우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1% 이상의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 금감원이요, 한화 에어로에 대해서 3조 6천억 원가량의 유증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건 상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특히나 투자자들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간 정정 요구서에 대해서 신청을 지금 한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대모비스도 2%가량 빠지면서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2%가량의 하락세, 포스코홀딩스도 1.8%가량의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합니다. 철강 관련 기업들 오늘 분위기 그다지 좋지 않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보합권, 신한지주도 1% 이상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요. 어제는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구간은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고요. 삼성물산은 2%가량 빠지고 한화오션 0.59%가량 오르면서 조선주들 지수단 대비 낙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LG화학은 2% 이상 빠지면서 오늘 경기 민감주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하락 출발이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일제히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메리츠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지수단 보게 된다면 코스닥이 더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총 1위부터 5위 보면 알테오젠이 1.7% 상승 출발했지만 2위부터 5위권까지는 일제히 하락입니다. 특히나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HLB가 2.2%가량 낙폭을 그리면서 오늘 차익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 이상 일제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좋지 않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9% 빠졌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어제는 HLB만 상승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선방해 줍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미용 관련 기업들도 시장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주가 자체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당제약 오늘 3% 이상 강하게 하락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HPSP 1에서 2%가량의 하락, 반도체 전반적으로 투심 위축됐고요. SM이 어제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좀 기대했는데 SM과 JYP 엔터 오늘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7%가량 빠집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펩트로는 오히려 소폭입니다만 상승 출발하는데 5일 차트를 보면 5일 동안 많이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세 들어오고 있고 보르노이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 펄어비스 네이처셀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지금 출발했는데 네이처셀이 지금 시세를 지속적으로 분출했었죠. 지금 관절염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이게 나오면서 시가총액 20위권 안으로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2%가량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시총 상위단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하락으로 출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핑 중국 국가 주석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회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개장 직후의 상황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지수는 여전히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한 모습이 오늘 바이오 정도 조금 그나마 좀 눈에 띄는 모습이네요. 자, 김 대표님,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일단 폭이 크지는 않은데 현물과 선물의 매도가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개파락해서 제대로 방향을 못 가져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 종목이 한 400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들을 좀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섹터별로 보게 되면,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일단 눈에 띄는 쪽들은 오르는 섹터가 하나도 없는, 오르는 업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가 조금 선방하는 것 같고요. 그밖에 금속, 석유, 의복 약간 느낌은 또 이제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쪽의 종목들이 좀 선방하나 쪽으로 보는데 오늘 낙폭 큰 쪽들은 아무래도 전기전자, 증권, 화학 최근에 좀 그래도 좀 움직였다가 약간 좀 단기로 물량이 커지는 종목들이 좀 압박이 좀 커진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섹터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뚜렷하게 강한 섹터라고 나오는 것도 없고요. 골프나 조선 쪽이 좀 살아나고 있네요. 네, 조선 쪽에서 변화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밖에 나머지 보험주 정도 어제 많이 하락했던 보험주 정도 움직이는 것 같고 해운 쪽도 그렇게 큰 변화 없고 상승하는 섹터 찾기도 참 힘든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김 대표님이 이렇게 쭉 다 훑어주셨는데 상승한 종목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도 참 근래에 좀 보기 드문 그런 말씀이네요. 자, 이번에 신일섭위원님 출발 상황 또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566.51, 40포인트가 넘어서네요. 지금 마이너스 40점 더 늘어나서 41.98포인트까지 빠집니다. 등락률은 마이너스 1.61%고요. 코스닥은 699.00, 700선이 지금 깨졌습니다. 마이너스 8.54포인트 하락하고요. 등락률은 1.21%. 등락률은 비슷합니다만 1개월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마이너스 0.56, 코스닥은 8%가 돌파됐어요. 마이너스 8.2. 그리고 코스피 3개월 대비 8.65 플러스, 코스닥 플러스 4.3입니다. 자, 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라는 그 명언이 생각나는 하루인데 정말 아쉽네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했죠. 지금 3월달 거래일수 단 이틀 남았는데 그거 못 지키고 결국 밀리네요. 제가 월의 종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 코스피의 월봉에 저 20개월 선과 60개월 선과 10개월 선이 몰려있는 저 자리 2,600짜리 저기를 종가로 돌파하고 끝나면 4월 달에 2,800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 거래일 못 버티고 밀리네요. 이렇게 되면 지난달에 이어서 또 저 부분에서 긴 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되게 되거든요. 물론 코스피는 양봉은 양봉이어서 빨간 거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데 저렇게 윗꼬리 달린 빨간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코스닥은 더할 말이 없고요. 음봉이고 밑에서 쏟아지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결국에는 못 받쳤던 것이고 결국에 이 원인이 결국 여기서 나온 거죠. 달러 인덱스는 무너지는데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한 달러 가치 무너지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원화 대비해서만 달러가 강하고 저 원달러 환율 차트가 너무 예쁘게 바뀌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너무 예쁘게 바뀌고 있죠. 그리고 그 수급이 결국에 터져버렸네요.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월 17일부터 6,150억을 시작으로 1, 2조가량을 사줬는데
그 달러를 쏟아 부어줬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안 꺾이는 걸 보고 정말 찜찜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수급이 전환돼 버리면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그때 급등할 수가 있다고. 지금 1,700억 가량 팔고 있거든요.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11분 지났는데 1,700억을 판다면 지금 오늘 6천억 원도 넘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순매도로 다시 전환이 돼 버리면 이제 판 뒤집힙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누르기 위해서 외국인 순매도를 저렇게 쏟아부어줬는데도 변화가 없었다가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원달러 환율 차트는 이제 위로 쏘아버리는 거죠. 달러 가치가 급등해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또 그러면 1,480원의 위협이 되고 그럼 이제 반대로 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되는 지금 이런 알고리즘이 반대로 작동되는 지금 이 계속 찜찜하다고 했던 것들이 결국 거래일수 이틀을 남겨놓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특이점은 이제 현대차, 기아죠. 기아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치고 6위로 딱 붙어 있었잖아요. 현대차, 기아와 함께. 단번에 8위로 급락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대정의선 회장 그날 기분 딱 하루 좋았죠. 근데 딱 펼쳐봤더니 아무것도 이득이 없습니다. 그거를 보고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관세를 깎아주는 거 하는 게 있을 줄 알았더니만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다. 현대차가 뭐 여기다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고 아무것도 관세 깎아주고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좋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올려놨던 거 그대로 내뱉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알테오전 하나 버티고 있는데 17위에 페트로나고 지금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전에 저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코스피보다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끝나버리면은 4월 달에는 압박이 더 심해져요.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더 누르는 이 힘이 더 세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4월 초도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외국인 수급이 좀 지난주까지 이번 달 좀 한 5천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 플러스였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던 외국인 순매도 그 월단 단위죠 행진이 이제 2007년이니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길게 진행되고 있던 이 행진이 좀 3월 달에는 종료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직 뭐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남긴 했는데 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지네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1,863억 코스피에서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490억이니까 합하면 벌써 양시장에서 2,300억 가까이 좀 팔고 있는 거죠 벌써.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환율 1,466원으로 다시 좀 2원 오르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자, 9시 15분 됐고요. 섹터별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배령거 전해 주십시오. 자,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5분가량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은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검색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반도체 가격을 한 10%가량 올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범용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리기판에도 호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검색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빅테크의 연내 유리기판과 관련된 시제품 샘플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로봇 관련돼서도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사족보행 경비봇을 출시한다, 사업화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주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승하는
주목하는 게 엔터인 것 같은데요. 엔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엔터 관련 기업들의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오늘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파릅니다. 현재 구간 1,800억 원가량의 물량 토해내고 있고 이 물량을 개인이 홀로 소화해 줍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38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쌍끌이 매도세가 집계가 되면서 지수를 강하게 누르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지수를 들어 올리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이 지금 그래도 좀 버텨줄까요? 업종별 등락률 함께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 모든 업종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독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건 음식용품이 0.6%가량 하락하고 있는 거고 의약품이 0.9%가량 하락합니다. 낙폭이 큰 업종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전기, 전자, 운수, 창고, 증권 그리고 화학업종, 민감주라던가 아니면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보시죠. 그나마 코스닥은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게 됐을 때 출판 매체복제 상승폭이 가장 크죠. 2.3%인데 이 출판 매체복제 업종에는요. 정치 테마주가 대거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에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특징적인 건 반도체가 1.3%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비스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다만 동전주고요.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투심이 좀 개선된 모습이고 제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 유상증자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13%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아센디오 9%가량의 오름세, 한진중공업홀딩스도 7%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상승률 보면요. 형지글로벌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 형지 INC도 20%가량 상승했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테마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코링크 같은 게 26%가량 상승했는데 자사주 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액션그룹 최근에 변동성 굉장히 극심합니다. 오늘도 24%가량의 강한 상승, 아시아종묘 17%가량 오름세가 나오면서 오늘 비료, 사료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도 여전히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직후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이제 종목별 흐름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만 들어보죠. 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올라가는 종목들 찾기가 힘듭니다. 네. 특징주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펜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많이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강하게 반등이 시도가 되는 모습들인데 그 드라마죠. 폭삭 소가수다. 예, 앵커님도 보십니까? 네, 짤로만 봅니다. 예. 그거 집중하면은 거의 세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정에 시달려서요. 네, 근데 이쪽이 보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공개가 되고요. 최종화까지 공개가 되는데 어제 중국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영 언론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찬사를 보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중국 수출과 아니면 또 한한령 해제에 또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에 기대감이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약한 시장에서 좀 그래도 살아나는 종목인 것 같아서 눈길이 가고요. 두 번째는 대진첨단 소재입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관련된 공정 내에서 화재 방지를 하는 업체인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고점대를 향해서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특이한 것 같고요. 미국 내 현지 공장을 갖춘다라는 쪽들과 함께 ESS 프로젝트 특히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과 공급하게 되는 어떤 장기 프로젝트 쪽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인데 전고점 때까지 바싹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긴장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용들은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중에서 라파스라는 종목이 또 강합니다. 지금 최근에 바닥은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밑쪽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특히 마이크로니들이죠. 이쪽으로 유명한 회사고 이를 통해서 붙이는 비만약 관련된 쪽에서 임상 1상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밝혔듯이 좀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상 1상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과와 함께 또 이제 또 라이센싱 아웃 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돼야 될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시장 대비 선방한다라는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정도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말씀하신 종목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옵니다. 펜앤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좀 급등을 했다가 주춤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컨텐츠라는 게 이제 계속 여기저기 자꾸 이제 많이 보여지게 되면 또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면 또 그게 또 새로운 또 수익원이 또 되기도 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신일수 의원님 종목별 흐름 좀 들어보죠. 네. 그 우리나라 컨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진짜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계시록이라고 지금 그 작품도 지금 방금 들어가 보니까 2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그 오르는 종목들을 보니까 좀 심각하네요. 지금 윌비스라는 종목이 상한가인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90원짜리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지금 뭐 패션 의류 쪽에서 오르는 종목들 지앤코가 150원짜리거든요. 그리고 4대강 보건 관련해서 자연과 환경 지금 그 산불 관련해서 오르는 거죠. 이거 토양 보건하고 이런 회사거든요. 930원. 진짜 1,000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저렇게 급등락 상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질이 최악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좋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뭐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알테오젠 이런 대표주들이 움직이겠죠. 그런 대표주들은 완전 실종이 되고 저렇게 300원, 400원, 700원짜리들이 움직이는 이런 장세는 정말 최악의 질인 장세라는 거 명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펜엔터테인먼트는 얘기해 주셨고 폭삭 소속사 사화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눈여겨볼 것은 조선이 조금 강한데 자, 그냥 계속해서 트럼프만 따라다녀야 돼. 지금은 트럼프의 입김이 너무나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정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린란드 방문이 있습니다. 물론 벤스 대통령 부부가 가죠. 이 지금 임기 초에 트럼프 장남 주니어가 갔었죠. 그린란드에 가서 결국에 거의 개발할 때 옛날에 초기에 장남이 갔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쇠빙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린란드여서 얼음이 많이 녹아서 뭐 모기가 나온다 이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얼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거기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푸틴이 또 한마디 했죠. 미국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뭐 공동 개발할 의지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푸틴하고 트럼프는 지금 같은 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 관련하여 세계 최고의 쇠빙선 건조 능력을 갖고 있던 회사가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은 처음부터 필리조선소 얘기 나올 때부터 계속 군함 MRO 시장을 두들기는 이 어떤 그 리딩주로 지금 떠올랐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쉬고 있던 조선주가 이 벤스 부통령 부부의 그린란드 방문으로 인하여 거기서 또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 조선주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 빼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대선 후보 테마주 혹은 지금 산불 관련주 중에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안 되고 절대 가격이 300원, 400원짜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질이 낮은 시장임을 감안을 하시면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상승하는 종목을만 보더라도 확실히 좀 느껴지는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그렇다면 오늘 현재 구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뭐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금요일이면 기분 좋게 하루 일주일 마감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찜찜한 하루가 될 것 같은 모습들이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좀 2,560선 정도면은 그래도 일단은 낙폭은 좀 줄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벤트가 또 꽉 차 있습니다. 한 4월 초까지는 좀 이것저것 좀 확인하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공격적 대응은 좀 자제하고 좀 살살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공매도 있고 4월 2일까지 관세 리스크를 좀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그다음에는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이러니하게도 오랜만에 서학개미, 동학개미, 코인매니아 부둥켜 안고 서로 욕하지 않고 서로 뭐 위안해주는 이런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불황 속에서도 꼽히는 산업 틈바구니를 노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불황 아까 전 뭐 현대백화점의 푸드코트라던가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로봇업체랑 협업한다던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동학개미, 서학개미, 코인매니아 지금 국장, 미장, 코인 전부 좋지가 않아요. 금도 꺾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자산이라는 것이 지금 다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템포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많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 상황 알아봤고요. 이렇게 시장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길 종목에 대해서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게임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인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래프톤이 어제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고요. 최근 기술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기업 자체적인 이슈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크래프톤이 일단 8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펍지는 20년 이후에 일단 최대 동접자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3월에는 최고 동접자 90만을 돌파하면서 코로나 이후 역대 최대 트래픽을 좀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 좀 진행했었던 연일회로 진행됐었던 이제 슈퍼카 콜라보를 2회로 올해는 늘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크래프톤이 셀럽이나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추진하면서 그 마케팅에 조금 더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신작인 인조이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의 얼리 액세스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왔고 일단 정식 출시를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말고 인조이 관련된 매출 성장이 또 다른 이제 성장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외부적인 변수를 좀 살펴보면 최근 이제 한알령 해자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 섹터의 가장 이제 중국발 모멘텀인 판호 발급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알령 해제 분위기가 게임주 센티의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적인 내부적인 변수 모두 크래프톤에게 좀 우호적인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분기 시장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그랬지만 크래프톤이 분기별로 가이던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최근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처럼 올해도 1분기 분기 가이던스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실적 측면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사 IP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좁은 박스권 흐름에서 최근에 이제 움직여 왔고 이 좁은 박스권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이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는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매수가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이제 전고점이 39만 원 선인데 4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1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추천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금요일입니다. 어떤 주요 인사의 말에 투자 전략의 힌트가 숨어 있을지 일단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을 보니까 캐나다의 시더 LNG 프로젝트 뭐 이런 단어가 눈에 띄잖아요. 근데 생소할 것 같아서 개념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그 시더 LNG는 이제 이게 시더 LNG란 캐나다에서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그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제 LNG를 갖다가 이제 생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더라는 건 이제 캐나다에도 원래 북미라는 건 원래 인디안들이 살았던 지역이니까 캐나다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LNG를 갖다가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이제 야심차게 또 원주민들과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젝트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 또 크겠죠. 중요한데 이제 얼마 전에 캐나다 정부에서 이제 최대 이제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천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더 LNG 프로젝트가 이제 가시화됐다, 이제 현실성이 있다라는 어떤 탄력을 받게 됐고요. 그 시더 LNG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연간으로는 이제 엄청난 규모로 이제 LNG를 갖다가 생산할 계획인데 한 330만 톤 정도의 이제 LNG를 갖다가 생산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보시면서 나중에도 종종 이제 이런 어떤 시더 LNG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어디냐면 시더 LNG에 대한 그래픽을 갖다 개요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화면인데요. 이쪽에 이제 초록색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거 바다면 어디냐면은 캐나다는 이제 크게 이제 한쪽은 이제 태평양, 한쪽은 대서양을 끼고 있는데 이 시더 LNG는 이제 태평양을 끼고 있으니까 저쪽에 초록색 보이는 지역이 이제 태평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더 LNG를 갖다 개발했을 때 그 LNG를 갖다 누가 이제 캐나다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LNG가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국가인데 네. 결국 이 LNG 330만 톤을 갖다가 생산했을 때 이걸 수출할 계획입니다. 어디다 수출하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 태평양과 한쪽에 대서양이 있는데 저 반대편엔 대서양을 갖다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 LNG를 판매하기보다는 자기가 인접해 있는 태평양에서 LNG를 갖다가 날라서 이쪽에 있는 국가, 그럼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동북아에서 LNG를 수요를 하는 국가에다가 팔겠다라는 것이 전체 시도 LNG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시도 LNG 같은 경우에는 LNG의 수출 터미널 역할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라 그래 그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배에 실어서 아시아 이런 데에서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고 설명도 앞서 잠시 해주셨지만 부유식 LNG라고 하는 거 봐서 배 위에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LNG라는 게 사실은 이게 땅에 묻혀 있는 이제 가스를 갖다가 파헤치거나 휴해가스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다음에 바다에서 이제 원유를 갖다가 이제 북해 유전이라는 게 사실은 북해라는 말 자체가 바다 밑에 있는 석유를 갖다 파낸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유식 LNG라는 건 이제 해상에서 아까 이제 지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태평양에 있던 캐나다 연안에 있던 거기에 바다를 파헤쳐가지고 이제 LNG를 갖다 끄집어내겠다라는 구상인데, 그런 걸 갖다 한 번 할 수 있는 이제 시설이 이제 FLNG, 부유식 LNG로 합니다. F는 플로팅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떠다니면서 사실은 거기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석유 시추선처럼 이제 LNG를 갖다 파헤치겠다는 게 FLNG인데, 이 FLNG가 사실 그러면은 330만 톤을 갖다 생산하겠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FLNG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FLNG가 사실 누가 이제 거기에다가 공급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더 LNG가 이제 우리에게도 또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끔 이제 FLNG가 뭘까라고 싶었는데 그게 부유식 LNG. 그래서 F를 LNG 뒤에다가
덧붙인 그런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잠비크도 예. 좀 비슷한 연관이 되어 있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FLNG가 그 우리나라는 빅3 조선사가 있는데 옛날에는 빅3 조선사도 FLNG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삼성중공업만이 FLNG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도 LNG가 현실화돼서 그러면 캐나다 정부에서 이미 사실은 캐나다 정부에서는 삼성중공업에 이제 FLNG를 갖다가 거의 뭐 계약을 갖다가 체결할 직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궤도에 못 올라갔는데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정부가 이제 이 시도 LNG에다가 최대 2천억 원을 갖다 3천억 원을 갖다가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중공업의 FLNG도 이제 본계약에 올라가면서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LNG에 대한 뉴스를 보실 때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같이 움직이겠구나 보시면 되겠고 어쩌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혹은 뭐 주말이 지나면서 이 뉴스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증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제 주말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의 FLNG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은 주말이 지나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두드러지면서 강세를 볼 수 있다. 이 점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예. 굉장히 그쪽 밀고 있잖아요. 석유, 뭐 천연가스, 그리고 예. 에너지 정책을 밀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그 배경치도 좀 알려주셔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부터 나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건 사실 폐기하거나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큰 나라가 미국이란 그 큰 나라가 세계 단일 경제권으로 1위인 국가가 4억 명이나 넘는 국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친환경 에너지는 다 거의 대부분 이제 뒷전을 미루고 기존에 했던 석유, 화석 에너지.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석유를 갖다 파헤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 또 다른 큰 축이 이제 LNG입니다. LNG에서도 이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LNG를 갖다 활성화시켜서 동시에 LNG를 활성화시키면 어떤 이제 그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느냐 유가를 갖다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가의 많은 수요가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갖다 공급하는 다른 방식인 LNG가 이제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가도 낮아지는 그런 것을 갖다 트럼프 정부는 이제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트럼프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어젯밤 그저께 밤부터 자동차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면서 뭐 25%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도 때리겠다 해서 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그것 때문에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그러면 관세를 때렸을 때 누구라도 자기가 쓰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불과 4년 만에 다시 이제 공화당에게 트럼프에게 이제 그 백악관을 넘겨준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일반 서민들의 어떤 고통이 이제 가중되면서 서민이나 부자나 다 1인 1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이제 심지어 그 민주당의 아성이라 할 수 있는 그 많은 지역조차도 그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 점을 사실은 민주당도 알고 공화당도 알고 트럼프 당사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사자는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관세로 생기는 인플레이션의 재발은 내가 무슨 수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그 대안을 마련했냐?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미국은 이제 많은 분들 가셔서 아시겠지만은 대도시에도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유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어떤 식으로 낮추겠냐?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를 갖다 열심히 파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이제 그 행정부의 그 선거 캠페인 구호 중 하나가 드릴, 파헤쳐라, 베이비, 파헤쳐, 또 파헤쳐. 드릴, 베이비, 드릴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유가를 많이 낮추겠다고 해서 또 다른 축이 LNG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LNG를 활성화시키면 유가도 같이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나서 최근엔 다 $70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본격화되면은 제 생각 유가가 $60 미만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러면 이제 아까 말씀 관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유가로 상쇄하니까 이러면 트럼프 정부는 사실은 자기의 말도 지키면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우선주의를 갖다가 실현실화시키면서도 자국 내 경제에서
관세를 갖다가 생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제 에너지를 갖다 활성화하는 것이다. 화석 에너지를 갖다가 더 많이 파헤치면서 더 많이 저렴한 가격에 쓰게 해준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트럼프 정부는 LNG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하는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워낙 이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도 LNG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다시 그게 부상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퍼스트잖아요. 예. 근데 왜 모잠비크까지 신경을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예.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미국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릴 강구를 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예, 예.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수출입은행, 우리나라도 수출입은행이 있지만 미국도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사실은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모잠비크에서 야 우리가 이제 대규모 LNG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좀 빌려줘. 야 우리 사업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사업이 아니고 LNG라는 분명한 실체가 있잖아. 이 니네가 빌려준 돈을 갖고 우리 광해에서 그 LNG를 갖다 파헤친 다음에 팔면은 너네 돈을 다 갚을 수 있어. 다 있을 법한 일이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안 빌려줬어요. 이제 모잠비크 여러 가지 야 너네가 사실 LNG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모잠비크 자체의 정쟁도 불안하고 이런 거는데 만약에 LNG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돈 날리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맥락으로 바이든 정부 안 빌려줬는데 트럼프 정부는 바뀌자마자 모잠비크한테 야 돈 빌려줘. 얼마를 돈을 빌려주기로 했느냐? 47억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결국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잠비크 입장에서도 LNG 사업을 갖다가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밑거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굳이 트럼프가 모잠비크까지 가서 도와주려 하느냐? 다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심지어 중요한 그 미국의 원조 사업을 다 끊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아시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모잠비크에 무슨 애정이 있다고 47억 달러나 대출해주고 했느냐? LNG를 갖다가 파헤치면 LNG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원하는 전 세계적인 원유와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적어도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요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가 수출입은행에도 압력을 행사해서 야 모잠비크에 빌려줘. 그래서 모잠비크에 빌려주겠다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고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또 한 번 LNG를 떠오르니까 우리나라 조선소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원한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모잠비크 LNG 사업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 예. 그런 모습이고 그럼 LN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이잖아요. 예. 그럼 조선의 강국 우리나라에도 먹을 게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고 앞서 잠시 삼성중공업 얘기는 해주셨지만 예. 어떻게 또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모잠비크 사업도 이미 5년 전에 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개발이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잠비크 LNG 사업의 총괄 책임자는 프랑스의 토탈에너지고 네. 프랑스 토탈에너지가 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토탈에너지가 일종의 자금도 마련하고 LNG도 파헤쳐서 파는 것도 다 마무리를 하는데 문제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이 지금 5년째 이제 수년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5년 전에 이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프랑스 토탈에너지가 어디에다가 LNG를 갖다가 운반을 맡기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미 다 수주도 결정을 해놨어요. 어디다 결정했냐? 한국의 HD 현대 3호회의 9척, 이게 LNG선을 갖다 발주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이 또 8척의 LNG선을 갖다 발주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계속 그 진행을 못했던 일인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 자기 자국 수출입은에다 야 모잠비크에게 대출해줘 이러면서 이것도 궤도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HD 현대사모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삼성중공업은 상장사인데 HD 현대사모는 비상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HTS에서 HD 현대사모를 아무리 치셔도 HD 현대사모 등장하지 않아요. 비상장사니까. 하지만 HD 현대사모의 중요한 호재가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어디냐? 그게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왜냐하면 HD 한국조선해양이 HD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를 하고 있는데 네. 동시에 HD 현대사모의 지분을 96%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HD 현대사모를 갖다 지배하는 지주회사이면서 사업회사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화되면 동시에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이제 현실화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숨지고 있지만 뭐 다음 주죠. 그러면 그것이 지나자마자 아니면 좀 더 빨리 움직인다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력과 HD 한국조선해양은 다른 종목보다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상승한다면 지금 제 방송 보시면서 모잠비크 LNG, 그다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더 말씀 더불어서 시더 LNG, 캐나다 시더 LNG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와 모잠비크 덕분에 삼성전자 매출의 날개가 달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최근에 그걸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K조선의 강국이라고 하지만 핵심 기자재 관련해서 국산화가 굉장히 필요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알짜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 아까 프랑스 말씀 주셨지만 그쪽에서 꽉 잡고 있어서 우리가 수주해도 그쪽에 콩고물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배가 아픈? 우리가 해냈는데 그쪽에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삼성중공업이 무슨 뭐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LNG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면은 LNG 탱크가 되게 중요한데 LNG 탱크에 있는 기술이 이제 프랑스 GTT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독보적 기술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기미가 보이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아까 말씀드린 부유식 FLNG에서 중요한 액화 장비라고 하는데 액화 장비가 한 기 만들 때마다 때로는 7천억. 비싼 그 FLNG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조가 넘는 정도의 비싼 장비입니다. 근데 이 비싼 장비를 삼성중공업은 어디 걸 갖다 썼느냐? 미국의 한이웰 회사 걸 갖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그 수주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긴 밤을 지새웠는데 수주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FLNG를 갖다 만들 때 그 미국의 이제 한이웰에 가서 야 우리 수주했으니까 너네 액화 장비 좀 쓰자. 그러면 한이웰이 알겠어 갖다 써. 엄청난 이제 그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이제 그 훼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입장에 당연히 액화 장비를 국산화를 갖다 치열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업계에서 삼성중공업이 액화 장비를 국산화를 했고 삼성중공업에 국산화된 액화 장비를 장착한 최초의 이제 FLNG가 조만간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업계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잠비크에 있는 FLNG를 삼성중공업이 이제 모잠비크가 아니고 그 캐나다 시더에 있는 FLNG를 삼성중공업이 이제 본격화해서 매출 올리게 된다면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액화 장비를 갖다가 거기다 탑재하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FLNG 분야는 삼성중공업이 좀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빅3 중에서 이제 삼성중공업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다른 경쟁 상대가 그나마 있는 경쟁 중국의 윗순조선소라고 있습니다. 윗순조선소와 삼성중공업이 양강구도 이루고 있는데 윗순조선소는 중국 기업이고 바이든 정부부터 심지어 트럼프 정부까지 중국에 대한 아주 무차별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윗순조선소에 아까 필요한 액화 장비를 발주를 갖다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윗순조선소는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당 액화 장비를 갖다 가져오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추가로 이제 FLNG 수주하기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럴 때 윗순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처럼 기술 자립화를 이뤄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업계의 이제 중론입니다. 그러면 사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전 세계 FLNG 시장 갖다가 그 수주하고 매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19일에 52주 신고가 찍고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와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때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네요. 앞으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 수첩 말말말 함께했고요. 조호진 탁큐온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도 오늘 고꾸라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